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5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습니다. 네, 드디어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 드디어 매수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크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적지 않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계속 축축 처지고 조금씩 저점을 낮춰가면서 좀 하락을 하는 듯한 모양이었는데요.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내린 이후 바로 반등을 좀 해줘서 다행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위태위태하게 6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고요. 21선 위로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큰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3200선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야지 확실한 박스권 돌파를 진행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다가 드디어 한 10일 만인가요? 10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꽤 크게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지금 해외 증시도 좀 괜찮게 진행이 되어서요. 또다시 상승 신호탄이 나왔는지 일단 분위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상해종합이 많이 올랐고요. 어제 나스닥도 1.4% 오르면서 분위기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1.4% 962포인트 찍었고요. 어제 음봉을 바로 말아 올리면서 다행히 121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올리는 그런 양봉이 자주 나왔고요. 특히 코스닥이 좀 심하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했고 61선과 21선이 지금 모이는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잘 지키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 분위기 전체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힘을 실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가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지수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6%또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원자재 가격도 조금 내리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는 또 뭐 머스크 발언으로 또 크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미국 10년물은 1.59%죠. 그래서 조금 내렸습니다. 1.6%대를 잘 지켰다가 드디어 이제 1.5%대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열심히 올라가던 그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이 조금은 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해야겠지만 지금 다행히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해외 증시 오늘도 나스닥, 다우가 또 좋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도 좀 올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일단 힘을 잘 못 쓰고 있네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도 있지만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반등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SF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반도체 60원 상승했고요. 시간 외로는
60원 정도 더 상승을 했네요. 자, 7,300원 마무리했고, 네. 계속 이제 121선 근처에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지금도 내일 한번 양봉을 띄울 차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121선이 왔을 때, 또, 이 양봉을 띄우면서, 네, 한번 크게 띄울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오랜 하락 끝에 지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상승 방향으로 조금 더 무게를 잡고 있고요. 그 조건에는 이제 이 121선과 요쪽, 요 정도 최후의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드디어 SFA 반도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 매물에 의해서 좀 주가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1만 8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한다면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FA 반도체가 드디어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이 소스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제 빅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올 상반기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마무리할 쯤부터 해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든 구간이지만 증시가 올라도 별로 오르지 못하는 구간이지만 분명히 반도체 대세 상승장이 다시 한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은 기다림에 인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주들, 반도체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조금은 아쉽지만, 일단 외국인 매수로 SFA 반도체는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물. 자, 그 다음에는 시그네틱스 50원 올랐고요. 1520원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에는 한 10원 정도 올랐고요. 크게 변화 없고요. 자, 다행인 것은 61선 딛고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음운선 하단까지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사실 거래량이 조금은 실렸다고 할까요? 네, 조금은 실리기도 했고, 뭐 근데 크게 뭐 몇백만 주도 아니고, 천만 주도 아니고, 어, 몇백만 주였나요? 이게 몇 주였죠? 한 600만 주 정도 됐네요. 근데 막 시그네틱스가 거래가 많이 터질 때처럼 이렇게 급격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쏟아진 매물이 아니고 특별한 악재도 없고 고점 부근에서 그냥 차익 실현형 매물이 쏟아진 거였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어느 정도 레벨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점은 요 정도라고 저는 잡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그 저점을 내려오지 않고 지금 한 1350원 정도를 지지를 좀 하면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 이상을 또 내려오지 않죠. 지금 요 정도 라인을 저점으로 잡고 또 시그네틱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차곡차곡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그네틱스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21선이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런 코스닥 종목, 특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적은 거래량으로도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이 캔들에 너무 신경을 쓰시게 되면 마음으로도 뭔가 급해지고 이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동매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실적 확실하게 나왔죠. 실적 확실하게 나왔고 2분기도 좋게 나온다고 확실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전체적인 이 반도체 빅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통큰 투자를 했죠. 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엊그제 그 음봉 하나로 네, 조금 흔들리실 수도 있죠. 이유 없는 이 급락이 나오니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다행히 양봉으로 마무리했고요. 네, 지금은 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1700원 라인은 언젠가는 한번 좀 뚫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 네,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좀 저항을 받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올릴 것이고요. 20주선 따라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월봉만 보더라도 한번 급등을 시키고 다시 한번 나왔고요. 지금 음운 밖에 네, 기나긴 이 하락 추세 음운 밖으로 뻗어 나왔습니다. 이 월봉이. 그래서 시그네틱스는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기나긴 적자 속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 일봉 하나하나에 네, 몰두하지 마십시오. 자, 외국인 10만 주 들어왔고요. 뭐 기간 얘는 뭐 매물 매매 내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AD칩스고요. AD칩스는 오늘 뭐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좀 했고요.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SFA 반도체처럼 121선 네, 이 하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D칩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복잡하게 이 차트들이 꼬여 있다 보니까 어,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정한 라인을 하락 돌파하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번 상방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봉이나 월봉상, 얘도 월봉상으로는 사실 이제 좀 버티면서 하락 추세를 좀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지만 AD칩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음운 돌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트상으로 본다면 시그네틱스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AD칩스도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는 것이고요. IA는 오늘 네, 55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한번 슈팅을 줄 듯 하면서 또 하락을 시켰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양봉을 띄웁니다. 뭔가 세력주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죠. 근데 꼬리 달고 또 하락을 시켰고요. 이 기준선 14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 어렵고요. 자, 내일도 추가 상승해서 만약 이 라인을 회복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또 이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좀 만들다가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IA는 네, 저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네요. 자, 오늘 추가 상장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 사무 CB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178만 주가 또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자, IA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제 기준상으로는 하락 추세를 지금 시작했고 이미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하지만 뭔가 영양가 있는 양봉이 아니고 또다시 주가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양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도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네, IA는 저는 당분간은 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했지만, 네, 또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것이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네, 크게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러셀이고 100원 하락해서 네, 오늘 5천 원 선이 깨졌네요. 근데 여전히 얘도 네, 저점 라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를 하는 것 같죠. 자, 하지만 큰 박스권도 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나 AD칩스처럼 네, 하단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얘는 잠깐 급등을 시켰다가 또 하락을 했는데요. 네,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할 때 올라타시면 안 돼요. 네,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얘는 확실한 이 눌림목 이후에 좀 자리를 잡아주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커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나오기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조금 21선 위로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일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도 뭐 크게 3일 연속 매수했지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러셀 뭐 언제든지 위로 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게네틱스 아니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일단은 자리를 위태위태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크게 멀진 않았다. 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